우리가 봤을 때 고구려의 전성기다라고 하는 건 5세기죠. 장수왕 때입니다. 그래서 장수왕. 전성기 때 장수왕이다라고 하는 부분 선생님이 이쪽에다가 기록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백제의 전성기다라고 하면 4세기 때의 근초고왕이죠. 그래서 4세기 때 근초고왕과 관련된 부분을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기록할 거고, 신라 같은 경우는 6세기 때 진흥왕 아닙니까? 그래서 6세기 때 진흥왕. 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 고구려 먼저 살펴볼게요. 고구려 때 5세기 장수왕 때 고대 국가 체제에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건 그 이전에 중앙 집권화가 점차 일어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시점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면 태조왕 때가 되겠죠. 그래서 1세기 때 태조왕. 그죠? 태조왕 때 업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기로 옥저를 복속했다. 그 다음에 요동을 진출했다. 요동 지역으로 진출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게르부고씨. 왕이 독점 수습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는 거고, 2세기 때 고국 천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국 천황. 고국 천황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중앙 집권화의 체제적 업적이다라고 하는 건 부자 상속이죠. 왕이 부자 상속. 그 다음에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 그죠? 행정적 성격의 오부. 그 다음 한 가지 좀 더 추가하시면 백성의 구유를 위해서 이제 진대법 같은 경우 이때 실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대법은 그냥 참고적으로 적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세기 때쯤 돼서 선생님이 동천왕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동천왕 때 어느 정도 당시 그 위나라 관구검의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위나라가 공격했다. 그래서 조금 쇠퇴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4세기 때 미천왕 때 다시금 중흥하면서 요때 이제 낙랑군을 정복했다. 낙랑군을 정복하면서 대동강유역으로 진출하면서 다시금 국가의 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하지만 백제의 전성기 4세기의 근초고왕의 그죠? 근초고왕의 압박에 의해서 당시 왕이었던 고국 원왕이 어떻게 됩니까? 고국 원왕이 남쪽에서는 근초고왕의 압박, 그죠? 북쪽에서는 전현이다라고 하는 중국의 국가죠. 전현의 압박에 의해서 근초고왕과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게 되는, 그죠? 그러면서 국가가 굉장히 쇠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걸 다시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체제를 완전히 다시 정비한 왕이 바로 소수림왕이다. 그죠? 소수림왕이다라고 하는 거고, 소수림왕의 업적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태학, 그죠? 그 다음에 불교공인, 그 다음에 율령반포, 이런 걸로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제를 정비하고 나서 이제 가장 넓은 영토를 구가했던 왕이 바로 광개토죠. 광개토 대왕이 바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예요. 그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 이렇게 기억하시고, 장수왕 때 전성기를 하면서 전성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평양으로 남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수도를 평양으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했죠. 평양으로 천도했다. 그 다음에 백제의 한성을 함락했다. 그래서 계로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업적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로 좀 넘어와서 보시면 백제 같은 경우는 3세기 때 이제 전성기가 근초고왕 때니까요. 근초고왕 이전에 3세기 때 우리가 고이왕을 기억할 수 있고, 고이왕 때 다양한 업적들이 있다라고 했죠. 율령, 그죠? 그 다음에 뭐 관복 또는 관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강유역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초고왕 때 전성기로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왕이 부자 상속이 근초고왕 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요서 지방에 진출했고 마한의 나머지 지역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근초고왕 때 전성기 가장 넓은 영토를 구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침류왕 있죠. 침류왕 때 어떻게 보면 불교를 공인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조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장수왕 때 굉장히 압박을 받았던 왕이 바로 계로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장수왕의 압박에 의해서 5세기 때 계로왕이 전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압박은 그 이전부터 실시가 됐겠죠. 그래서 백제 계로왕 이전에 바로 비유왕 때부터 해서요. 신라 때가 이제 어느 왕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신라 때가 바로 눌지왕입니다. 그래서 비유왕 때부터 눌지왕, 요 때부터 나제 동맹이 결성이 됩니다. 그죠? 나제 동맹이 결성이 돼서 언제까지냐? 바로 요 때 6세기 때 진흥왕과 함께했던 이 성왕 때. 그래서 성왕과 진흥왕이 함께 한강 유역을 정복하고 성왕이 진흥왕으로부터 배신당하기 전까지, 즉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할 때까지. 그래서 이때가 나제 동맹 기간이다. 그래서 433년부터 553년 이렇게 나제 동맹 기간을 조금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계로왕이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의해서 이제 피살당하고요. 문주왕이다라고 하는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했죠. 웅진으로 수도를 천도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시기 이전까지는 이제 한성 지역이고요. 도비. 그다음에 요 시기 이후부터는 이제 웅진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잠깐 등장했던 이제 동성왕이다라고 하는 동성왕이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백제의 부흥을 위해서 중흥을 위해서 이제 무령왕. 그다음에 성왕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무령왕 때 업적이다라고 하는 건 22담로. 여기에 왕족을 파견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성왕 때 다시금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국호를 남부여. 그 다음에 사비로 수도를 천도했다. 수도를 사비로 천도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진흥왕에게 같이 한강 유역을 일시 회복했지만 진흥왕에 배신당하면서 이제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요 내용으로 우리가 조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왕 같은 경우는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다시금 중흥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라로 왔을 때요. 신라는 이제 4세기 때예요. 4세기 때. 그 이전까지는 별로 이제 이야기 안 하다가 4세기 때쯤 돼서 이제 광개토대왕과 좀 관련이 있는 왕입니다. 누구냐? 바로 내물왕이에요. 내물왕은 내물왕보다는 내물마립간으로 불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건 기존의 박석김의 세 개의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연맹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가 이제 김씨가 독점적으로 세습한다. 왕권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거고 바로 요 시기 때 어떻게 보면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았다. 그죠? 내물마립간이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았던 시점이다. 4세기 말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물마립간 이후부터 이제 체제 정비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세기 때 돼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증왕. 그죠? 자, 그 다음에 버풍왕.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증왕 때 왕이다라고 하는, 그죠? 칭호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신라다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 버풍왕 때 법적 제도가 완비됐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율령, 그죠? 그 다음에 불법이 흥했다. 불교 공인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이제 금관가야, 그죠? 532년 요때 금강가야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진흥왕 때 전성기죠. 진흥왕 때 전성기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화랑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화랑도를 개편했다. 그 다음에 단양의 적성비와 그죠? 대가야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거. 대가야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영토 확장을 해서 4개의 순수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좀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